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여러분, 한동훈을 보고 있으면요. 지금 당대표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자신의 그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물불 안 가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폭주 기관차. 자, 지난 총선 때 비례 사천 의혹에 또 드루킹을 뛰어넘는 댓글 조작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도 탄핵 정국 당시 조작을 일삼아왔던 부분들이 믿었던 그동안 민주당으로부터 터지기 시작하면서 한동훈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멘붕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동훈의 범죄가 보통 범죄입니까, 여러분? 현직 대통령을 조작으로 탄핵시키고 증거를 밥 먹듯이 조작을 해서 구속까지 시키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고소하고, 요즘 보면 무슨 뽕보라에 뭐 키높이 구두에 가발에 몸땡이부터 살아온 인생이 그냥 싹 다 조작과 거짓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인간이라고 보여져요. 오늘 한동훈과 그 일당들이 절대로 해명하지 못할 사건 한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이거 어쩝니까? 다음 달부터 탄핵 정국 당시에 싸질러 놓은 니들의 조작들이 하나둘씩 지금 전국에 퍼져나가고, 다음 달이면 이제 진짜로 말뿐이 아니라 청문회, 정말 전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니들이 저지른 악행들이 그냥 일파만파 퍼지게 될 거야. 아, 잠이나 오겠습니까, 이것들? 그리고 니네들이 입이나 열 수 있겠니? 뭐 나오지 않겠지. 나왔다가는 바로 직사인데. 또 오늘 방송 내용을 좀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두 주먹을 불끈 쥐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한동훈과 특검의 검사들이 얼마나 이 국민들을 바퀴벌레로 보고 이딴 짓거리를 했는지 소상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장시호가 최소원 씨의 태블릿 PC를 입수한 입수 경위 알리바이가 담긴 윤석열 한동훈 특검의 CCTV 수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수사 보고서의 내용이 그동안 장시호가 밝혀온 태블릿 PC 입수 시점과 다른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CCTV 상으로 장시호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영상을 증거물로,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걸 법원에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8년 만에. 자, 그런데 최소원 씨는 장시호 씨에게 최종 주거지가 청담동 브라운스톤 레전드라고 알린 적도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태블릿 PC가 우리 집에 있지도 않았으며 장시호와의 통화 사실 자체도 없었다, 이렇게 최소원 씨는 단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상을 한번 해보세요. 과거 윤석열 한동훈 특검은 일명 장시호 태블릿 PC는 2016년 10월경 장시호에 의해 최소원 씨의 자택 청담동 브라운스톤 레전드에서 입수된 거다, 이렇게 수사 결과를 전국에다가 그냥 딱 전했던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 같은 태블릿 PC 입수 경위는 전 국민들이 이 태블릿 PC를 최소원의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사유가 됐었습니다. 당시 특검은 태블릿 PC 입수 장소를 청담동 브라운스톤 레전드로 특정하는, 그러니까 이 브라운스톤은 최소원 씨 집으로 특정을 하는 진술을 장시호로부터 받아냈으며, 실제 장시호가 최소원 씨 집에 출입하는 장면이 찍힌 CCTV도 확보했다, 이렇게 전했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정작 CCTV 수사 내용을 지난 8년 동안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동아리로만 나불나불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쳤다. 그리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런데 그 차고 넘치는 증거 단 한 가지도 제출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못했을까요? 이 청담동 술자리, 이것도 오늘 한동훈에 대해서 선고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CCTV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거 기소조차도 안 했어. 그러니까 협박만 했던 거예요. 기소도 안 했다니까? 그리고 그 카페 주인 일심 엊그저께 패소했잖아요. 왜냐? 조동아리로만 나불나불대고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증거를 제출을 못해요. 하다못해 이 한동훈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당시에 뭐 했다,
차량 일지, 운행 일지만 내밀어도 이길 수 있는 거잖아. 못 내밀어. CCTV 있다 그러는데 제출을 못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박 대통령을 또 현직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키는데도 온갖 조작, 증거를 조작하고 날조하고 조동아리로만 국민들을 속였던 겁니다. 지금도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지금 다 패소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실이.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짜잔. 검찰이 장시호가 최서원 씨의 집에서 문제의 태블릿 PC를 들고 나온 장면이라고 하면서 무려 8년 동안 숨겨놓고 제출하지도 않았던 그 CCTV 영상 캡처 화면입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이놈의 캡처된 화면이 뭘로 보이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돋보기로 들여다봐도 이게 뭐야 도대체 시커먼 것만 보이고. 이걸 장시호라고 우기는 게 바로 한동훈과 그 똘마니 검사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검사 니놈들이 장시호야 그러면 장시호인 거야? 그런 거야? 8년 동안 제출 못한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니 인간이라면 그냥 끝까지 잃어버 제출할 거면 제출을 하지 말던가. 이걸 장시호라고 어떻게 증거로 제출하면서 우긴단 말입니까? 님이 국민들이 장님이냐? 판사가 장님이냐?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상 화면 캡처로는 장시호라는 걸 특정할 수 없다. 당연히 알아볼 수 없으니까 법원에서 뭐라 그럽니까? 장시호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컬러 영상 원본을 제출해라. 이렇게 검찰에게 명령했는데 검찰은 현재까지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인간입니까? 한동훈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번 나불나불 대보라니까. 왜 네가 말 못한 거는 그냥 침묵을 고수하고 있고 조금 뭐가 이 물타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나불나불 그냥 협박하고 그냥 고소하고 말이야. 이게 어떻게 장시호냐고. 내 눈엔 이게 장시호로 보이냐? 또 2017년 1월 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한동훈 특검이 공개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PC는 특히 이 증거의 제출자가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의 친인척이자 이종사촌 조카인 장시호라는 점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어요. 당시 특검이 장시호 제출 제2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그건 바로 특검은 당시 구속돼 있던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의 장시호에게 태블릿 증거 제출 문제로 그 어떤 압박이나 회유, 요구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가 물어봤어? 한마디로 장시호가 순전히 자발적으로 태블릿 PC를 제출했고 최서원의 소유 및 사용을 순순히 장시호 일방적으로 자백을 하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장시호의 자발성은 당시 특검 보고서나 특검 피의자 신문 조서에도 강조가 됐었는데요. 2017년 1월 10일 특검 수사 보고서를 보시면 장시호가 특별검사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태블릿 PC를 자진해서 제출했다. 또 태블릿 제출과 관련 2017년 1월 5일 장시호의 첫 피의자 신문 조서에도 특검의 박주성 검사라는 이거 탈의 주범이죠. 이놈이 뭐라 그랬느냐? 저희 특검 수사팀에서 위 태블릿 PC가 있는 것을 미리 알고 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죠? 이렇게 묻자 장시호는 예, 제가 이거 제출하는 것이 마음 편하겠다고 생각해서 변호사하고 상의해가지고 낸 것이고 이거 내기 전에 검사님한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도 연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특검은 장시호의 태블릿 증거 제출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요란스럽게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떠들어댔을까요? 당시 장시호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신분이었고 이런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PC 증거물에 대한 순수성을, 신뢰성을 포장하기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한동훈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다 나왔잖아? 자, 이 당시 장시호의 증언은 대통령을 구속시킬 만큼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었고 피의자인데 범죄자인데도 불구한데 말입니다. 지금 장시호의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들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잖아 니네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동훈 씨는 말 못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특검과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신분의 장시호는 완벽한 갑과 을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갑은 당연히 수사검사였던 뭐 김영철이나 뭐 이런 특검, 힘없는 을은 장시호겠죠. 특히 구속이 된 피의자가 갑인 검찰로부터 강압 또는 회유로 어떠한 증거 제출을 요구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피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협조를 해주면 뭐 이렇게 감형이 될 것 같고 실제 탄핵 정국 때 안종범이라든지 정호성이라든지 박 대통령 등 뒤에 비수를 꽂고 이 특검에 협조했는 애들은 감형받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리적으로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뭔가를 기대하고 증거의 출처나 내용, 의미 등에 대해 과장 또는 왜곡을 장시호처럼 충분히 할 동기를 갖게 되지 않겠냐 말씀입니다. 실제로 장시호가 삼성 이재용 회장 그 프로포폴 관련 이렇게 증언을 해서 소스를 주고 구속을 시키는데 특검에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 이재용 회장은 구속, 장시호는 10번을 넘게 맞았는데 범죄를 은폐해주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은 이번 청문회에서 명명백백 밝혀져야겠지만 당시 이재용 회장의 프로포폴 투약으로 구속, 10번을 넘게 맞았던 장시호는 범죄 은폐, 처벌 안 받았어. 온데간데 없어. 사라졌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 씨를 구속시키긴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아먹은 증거가 없으니 또 상대가 박 대통령이고 청렴하기 그지없는, 그러니까 장시호가 또다시 위증을 해가지고 결국 구속이 됐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 현금 뭉치가 있다. 뭐 10억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정유라랑 손주들과 쓰라고 우리 이모가 최소원 씨가 장시호 지한테 얘기를 했대. 이렇게 위증을 한 거야. 마치 박 대통령의 돈을 최소원이 마음대로 쓰는 그야말로 경제 공동체처럼 엮어서 구속을 시키는데 앞장서서 위증을 했던 게 장시호고, 실제로 압수수색을 해본 결과 돈이 안 나왔죠. 자, 명백한 위증인데 이걸 장시호가 혼자서 지원해서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과 자신의 이모를 구속시켰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럼 이건 누가 위증을 교사한 건지 이것 또한 청문회 때 발본색원에서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씨, 다 니들이 한 거 맞잖아. 실토하라고. 정상 참작이 될 줄 아냐? 다 필요 없고요. 잘못된 것들은 이번 청문회를 시작입니다. 발본색원에서 형사처벌을 하면 되는 거고요. 한동훈은 보수의 대통령을 온갖 조작 날조로 탄핵, 구속을 시키고 보수 인사의 씨를 말린 장본인입니다. 또 일개 수사관에 불과한 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을 무려 1185억 원을, 이 충격적인 구형을 했던 인간도 한동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파 국민들을 얼마나 바퀴벌레로 우습게 봤으면 총선을 말아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뻔뻔하게 보수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기어 나와 있는 상태. 좌파 중에 좌파인 김경률과 함께 총선을 말아먹고 이제는 진중권이라는 작자하고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펼치고 있는 극자 한동훈을 하루빨리 몰아내서 이놈이 저지른 중범죄에 대한 처벌을 집행해야 될 겁니다. 뭐 다음 달부터 하나둘씩 전국에 퍼져나가겠지만요. 사람은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